이제 수능 실감 300제 데이 5.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데이 5로 넘어가자. 첫 번째 문장. 데이 5의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제목이야, 그지? 제목이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자, 그걸 봐야 되는데, 자, 보자. 자, 첫 번째 문장을 봐. Some people think poorly of people이야. think of라는 문장인데, 뭐뭐에 관해서 생각하다라는 문장이야, 그지? 그러니까 뭐뭐에 관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중간에 이제 부사가 끼어들었어. poorly라는 말에 끼어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지? 후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좋지 않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나쁘게. 이거를 부사 poorly를 나쁘게라는 말로 번역을 해보자. 나쁘게 생각을 해.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냐면 who create fanciful dreams or ideas. 아주 환상적인, fanciful이 환상적인 거지? 환상적인 꿈이나 생각을 만들어내는. 여기서 이제 왜 환상적인 꿈이나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어 때문에야. fanciful이라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약간 공상이야. 환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뭐 원더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말들이잖아. 원더풀 같은 좋은 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fanciful이라고 하는 거, fancy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간 거야. 좀 허황되다는 느낌이겠지, 그지? 너무 환상적이라서 fancy라고 하는 거는 환상적이라서 비현실적인 거야. 라는 느낌을 좀 가져. 그래서 환상적인 꿈이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혹은 나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지, 그지? 하지만이 나왔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지. our waking hours. 사람들의 시간이네, 그지? 우리가 깨어있느냐, waking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들 중 많은 시간, 혹은 대부분의 시간이야. 대부분의 시간이 spent, 수동태 잘 봐둬야 돼. 시간이 주어니까 지가 쓰는 게 아니고 써야지는 거. 시간을 써야지는 거. 꿈속에서 보내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거야. fancy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daydream, 이게 daydream, 낮에 꾸는 꿈이니까 이게 그거지. 백일몽인데 망상을 하는 거지. 우리는 망상을 한다. 언제? 운전할 때, 그리고 걸을 때, 심지어 저녁 식사를 요리할 때, 그리고 getting dressed in the morning,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 get dressed가 또 수동태야. get dressed, 옷을 입는 거야. 그리고 when staring off into space at work, 직장에서 그 빈 공간을 stare off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 멍하니 바라보면서 우리는 daydream, 망상을 한다는 얘기야. 누구나 하는 거지. Whenever the mind is not absorbed in a mentally demanding task, is absorbed in이 어디에 몰두하다는 뜻이란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몰두하지 않을 때마다야. 낫이 있으니까 어디에? 정신적으로 demanding, 요 단어도 중요해. demanded 아니야. demanding, 힘든 이야. 까다로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힘들고 까다로운 업무에 몰두해 있는 경우가 아닐 때마다. 자, 예를 들면, say는 예를 들면이지. 자, 예를 들면 writing a paragraph 하는 얘기지. 시험에서 어떤 문단을 내가 지금 막 서술형으로 쓰고 있다든지, 혹은 doing some difficult calculations, 아주 어려운 계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와 같은 게 이제 demanding task가. 이렇게 demanding task에 우리 마음이 몰두해 있지 않을 때마다, 부사절이지. 이게 부사절. It will get restless and skip off into a la la land. 이시 가리키는 거는 더 마인드겠지. 우리의 마음은 will get restless. restless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restless가 뜻이 뭐냐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리고 skip off. 몰래 빠져나가는 거야. skip off라고 하는 거는 몰래 빠져나간단 말이야. 어디로 빠져나갈까? into 이하다, 그지? into 라라랜드야. 영화 제목이다, 그지? 라라랜드. 이게 이제 라라랜드가 그 꿈의 나라. 여기로 몰래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clever scientific studies involving beepers and diary야. 비프가 이제 옛날 건데 삐삐지, 그지? 삐삐 신호기. 삐삐나 아니면 일기장을 포함하는 아주 똑똑한 과학적 연구가 suggest 암시를 해주고 있어. 뭘 암시를 해주고 있어? An average daydream is about 14 seconds long. 평균적인 망상은 약 14초 정도 걸려. 14초 걸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어떤 암시를 해주냐면 우리는 약 2000번 정도의 데이드림이야. 망상을 하루당 가진다. 라고 과학에서 밝혀졌어. 자, 이 말들은 뭘 말하냐면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자, 연결어도 잘 봐둬야 돼. 연결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연결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도. 다시 말해서 we spend about half of our waking hours.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를 쓰고 있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체 인생, 평생에 걸쳐서 약 3분의 1 정도를 뭐 하는데? spend 시간 ing지, 그지? spend 시간 ing 구문을 썼어. 이 ing가 동명사 ing야. 뭐뭐 하느라고 시간을 쓰다. spinning fantasies. 환상을 spin은 이제 실을 뽑아내는 거지. 만들어낸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말로 바꿔도 돼. creating.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들 중에 절반 정도를 우리는 쓰고 있어. We daydream about the past.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도 망상을 하고. 다시 말해서 things we should have said. 우리가 말했어야만 하는 것. should have plus pp지. 뭐뭐 했어야만 했다. 말했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말 못한 것들. 혹은 행동했어야만 했는데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working through our victories and failures. 그리고 우리가 이겼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번 더 되살려 보면서 이런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데이드림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먼데인 스톱이야. 먼데인은 이제 아주 일상적인 거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데이드림을 해. 예를 들면 상상하는 거지. 다른 방식이지.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다루다지. 다루는 dealing with로 바꿀 수 있어. deal은 뒤에 with가 나와야 되고 handle은 뒤에 with가 없어. 조심해야 돼. 직장에서의 갈등을 다루는 서로 다른 방법과 같은 것을 상상해 본다든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망상을 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라고 할 만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 근데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망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모든 혹은 대부분 사람들이 망상을 해. 그지? 망상을 한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이야.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정도를 망상을 해. 이렇게 얘기를 정리했단 말이야. 이게 다야, 그지? 내용은 이게 다야. 그래서 이 글을, 지금까지의 얘기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결론을 내려보자면 망상은 우리 삶의 인간 삶의 한 부분이야.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지. 이걸 부인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야. 자, 그럼 그와 관련된 걸 이제 답으로 찾아야 돼. 자, 1번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awesome, 아주 멋진 마음의 도구야. 멋지다라는 가치 평가가 들어간 건 아니었어, 그지? 망상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을 망상을 하면서 보낸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멋지다 아니면 그게 뭐 나쁘다, 아주 개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치 판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답이 되기 힘들어. 자, 이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aydreaming is our mind's natural state.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타고난 상태다. 아주 기본적인 상태라는 얘기지.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지? 3번은 How can it change unhealthy mindset?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 마인드셋이 마음의 태도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인드셋, 이거 언급 안 됐어. How can it stop dreaming? 우리가 깨어있을 때 어떻게 꿈을 꾸지? 어떻게 하면 꿈을 멈출 수 있을까? 이것도 언급이 안 됐어. 그 다음에 데이드리밍에 관한 논란 아니면 찬반. 데이드리밍은 dead end, 막다른 골목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의 은총인가? 축복인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란에 대한 소개도 언급이 되는 바는 없었어. 그래도 이 5번이 매력적 오답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겠지, 그지?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1번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로 치면 30번 문제겠지, 그지? 자,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내용 가보자. 만약 한 동물이, innately programmed야. 이게 타고난 거지, 그지? 타고나기를, 타고나기를 어떻게 타고났어? 입력되어졌어.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딱 타고났어. 이제 innately programmed가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램 되어서 태어났다는 말로 번역하면 돼. 이런 거라면 there are likely to be 뭐뭐일 것 같다지 뭐뭐가 있을 것 같다. there is를 약간 활용했으니까 뭐뭐가 있을 것 같다로 번역하면 돼. 뭐가 있을 것 같아? to be biological clues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요약을 해보면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타고났다면 생물학적 단서가 있다. 단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연이 아니야. No accident. 우연이 아니지. 가짜 주어는 진짜 주어겠지. 진짜 주어는 우연이 아니야. 뭐가 우연이 아니냐면 물고기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 which are streamlined. 유선형이지.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고 매끄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지느러미하고 강력한 꼬리도 가지고 있어. 자, 이거는 이제 물고기 예시인데 어류의 몸의 형태는 타고난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타고난 행동과 관련이 있어. 여기 이제 예시로 제시가 된 거야.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그 몸들은 구조적으로 물고기들의 몸들은 구조적으로 적응이 되어 있어. 뭐 하도록? moving fast. 빠르게 움직이도록. 뭘 통해서? 물속에서, 그지? 물을 통과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도록 적응이 되어 있어. 적응되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예다. 네가 만약에 죽어있는 새나 모기를 발견한다면 you could guess. 당신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야. 그 날개를 통해서 그지? 그 새나 모기의 날개를 통해서 뭘 추측할 수 있어? 날개를 바라봄으로써 너는 추측할 수 있는데 대리아를 추측하는 거야.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나 아니면 모기들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양상이야. 이동의 양상이야, 그지? 나는 게 이동의 양상이구나. 날개가 두 번째 예시야. 예시 두 번째. 새의 날개는 평소에 나는 행위를 암시해 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돼. 그게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단서야. 이런 식의 생물학적인 단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유선형, 지느러미, 이게 물고기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새의 경우에는 날개, 이런 게 생물학적 단서야.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반전을 일으킨다. 필수는 아니야.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found.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그 정도는 다양하다. 뭐마다, 동물들마다 다양하고 활동들마다 좀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연결은 없었지만 반전과 관련된 약간 흐름이, 글의 흐름이 약간 방향을 바꿨어. 필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단서들에 대한 얘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근데 필수가 아니야. 생물학적 단서, 소위 몸 형태지. 몸의 형태. 생물학적 단서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갑자기 마치 필수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러나 같은 단어가 한번 들어갔다고 봐야 돼. 사실은 없지만 예를 들면 it is impossible to guess from the bodies.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갖다 주어지. 오는 가주어. 여기가 진짜 주어야. 뭐를 추측하는 건 불가능해? 대리아를 추측하는 건데 이거는 가로로 묶자. 새들이 둥지를 만들어. 가끔은 동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꽤 비슷한 방식으로 예측되어지는 거. 그들의 신체적 형태로부터. 신체적 형태가 biological cue라고 봐야 돼. biological cue지, 그지? 자,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뭐가 불가능하냐면, 새의 몸이지. 몸이 돼도 생물학적인 단서. 새들의 생물학적 단서인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새도 둥지를 만들구나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날개와 둥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또 가끔, 거기다가, 이게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예시 날개를 통해 둥지를 만드는 행위 추론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야. 엔드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에서 가끔 동물들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더라는 얘기야. 그들의 신체적 형태인 생물학적 단서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단 말이야.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오히려 행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시밀러가 아니고 컨트롤이 돼야 돼.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시야 또. 자, 그에 대한 예시가 고스트 스파이더라는 애가 있는데 자, 고스트 스파이더라는 이 거미가 있는데 얘들은 상당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 그지? 상당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거미줄을 짧은 실에서부터 몸으로부터지 짧은 실로부터
거미줄의 망을 짜내더라는 얘기야. 위브가 직조하는 거지. 만들어 나가는 거지. 거미망을 만들더라는 얘기야. 자, 요거는 이제 서로 안 맞다라고에 대한 예신가. 그래서 인간 관찰자가 보기에도 그들의 다리는 상당한 방해 요소처럼 보인다. 둥지를 거미줄을 만들어 나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게 뭐뭐 할 때는 그들이 스핀하고 실을 뽑아내고 또 그 거미줄 위에서 움직일 때 오히려 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걸로 밀어보는데 이게 뭐 생물학적인 단서, 소위 몸의 형태, 생물학적 단서 요거하고 동물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이제 이 생략된 그러나 우리 책에는 생략이 그러나가 안 나왔지만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자,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답이 4번에 있는 거가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자, 3번을 볼까? 자, 3번은 빈칸 문제야, 그지? 3점짜리 문제고 빈칸. 자, 근데 이게 내용이 아직까지 이제 고등학생인 니네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의 내용이 나와. 이런 경우가 이제 약간 딜레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해서 이걸 또 풀어내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들을 워낙 많이 읽는 거지. 많이 읽다 보면 소재가 비슷한 소재는 중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간접적으로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돼. 자, 일단 내용을 보자. What is the best order for a report? 자, 보고서 하나 쓰는데 혹은 페이퍼가 약간 논문이야, 논문. 기말 논문 과제 같은 거 대학교에서 쓰는 말이야, 이게. 아니면 다른 또 테크니컬, 이게 이제 기술적이더라고 되게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전문이야, 전문적인. 테크니컬이라는 단어 자체는 번역할 때 전문적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돼.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류. 자, 요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한 최고의 오더가 뜻이 많지. 주문도 있고 명령도 있고 심지어 질서도 있단 말이야. 뜻이 진짜 많아. 주문, 명령, 그 다음에 순서, 질서라는 뜻도 있어, 그지? 자,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네 번째 뜻이야. 네 번째 뜻이 이게 순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순서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학생 보고서라든지 대학교에서 내는 기말 과제 기말 시험 대신 내는 기말 논문 페이퍼야. 또 다른 전문적인 서류들을 작성한다는 말은 빠졌지만 집어넣어. 작성하기 위한 최고의 순서는 어떤 것일까? 물론 it must be logical.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라야만 해. 하지만 그것이 의미한다 말이야. 단지 뭘 의미해? 대리아를 의미하는데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뭘 가져야 한다? 커넥션,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퀀서, 순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양한 순서들이 가능해. 이 제목, 이런 타이틀 아래에서 이런 헤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제 제목이야. 이 글을 원래 이 글이 있는 그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책의 제목이 이제 헤딩인데 그 제목 아래에서 다양한 순서가 가능할 수는 있어.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too many writers interpret the term logical. 근데 너무 많은, 부정적이야. 너무 많은 저자들이 해석을 해. 논리적이다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to mean, 의미하는 것으로 chronological, 연대기, 시간 순서라는 얘기지, 그지? 논리적인 거는 시간 순서다 라고 해석하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it has become habitual. 그래서 가짜 주어지 습관이 되고 있어. 뭐가 습관이 되고 있어? 이거 진짜 주어. to begin report야. 논문이나 보고서나 논문을 시작하는 거는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렸어. 뭘로 가지고 시작해? 신중한 리뷰, 검토지. 뭐 이래서 이전 작업이야. 이전 작업을
간략하게 개요로 한번 잡아주고 훑어보고 논문을 시작하는 거는 거의 습관이 돼 있어.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투면이라고 쓰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자. 보고서 작성 혹은 논문 작성의 이상적 순서, 어떻게 논문을 작성해 나갈까? 일반적으로 논리적이다. 논문은 논리적이라 해야 되는데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간 순서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항상 우리 글쓴이가 주장하는 포인트하고는 반대로 가는가? 일반적인 거를 얘기할 일은 없어. 일반적으로는 근데 논리적인 거는 곧 시간 순서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작가들이 논리적인 것은 시간 순서라고 착각을 하고, 그지? 뭐가 되더란 얘기야. 이전 연구 소개로 논문을 시작하는 것이 그냥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가. 근데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지?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계속한다 본문이다. usually 일반적으로 이것은 전략적으로 너무 취약한 방식이다. 대부분의 보고서나 논문의 독자들이지,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 논문을 왜 읽고 있냐면 그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에?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알고 싶다는 얘기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제에 관해서 뭔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야. in 다음에도 the subject가 한번 들어간다고 봐야 돼. 그러므로 to them,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반 독자들에게 있어서 the findings of previous work이야. 이전 작업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땡땡이다. 뭐 필요하다 아니면 불필요하다. 불필요. 아니면 redund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redundant라는 단어가 뭐냐면 잉여지, 남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The interesting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정보야. 이게 중요한 거지. 새로운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연구 결과, 새로운 결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좋다. 뭐가? To start with. 가장 좋겠지, 그지? 뭐가 가장 좋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뭘로 가지고 시작하는 거? Those pieces, 그런 정보들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서 말하는 those pieces of information은 new information이야. 새로운 정보로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볼까? 그래서 이전 연구를 소개하면서 논문을 시작하는 것은 별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독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원하는가. 이게 포인트야.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은 거지. 이미 이전에 나와 있는 거는 대충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리단던트 할 수밖에 없는가. 필요한 게 아닌 거지. 원하는 거는 새로운 정보야. 그래서 제안하기를 새로운 정보로 논문을 시작할 것. 이렇게 제안을 하는가. To give a long chronological account of work or procedure. 자, 어떤 작업이나 과정에 대해서, 그지? 작업이나 과정에 대해서 아주 긴 연대기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 어떤 경우에만 적절할까? only when이야. 뭐뭐 하는 경우에만. 필수적인 논문의 포인트가 연대기적인 순서일 때만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다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어,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는 창의적인 배출구. 이게 배출구야. 안전 예방책. 강력한 동기 제공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약.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하다는 말 나왔네, 그지? 리단던트하다라고 하는 거.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상기시켜주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지나간 일을 상기시켜주는 것. 답이 5번이 되겠지, 그지? 자, 요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 4번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시냇물이야. 시냇물은 일반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어? An abundant supply of oxygen이야. 아주 풍부한 산소 공급을 포함하고 있어. 근데 그 산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which is almost uniform이야. 거의 전체적으로 균일해. 심지어 뭐 할 때 있어도 전혀 녹색 식물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산소의 공급은 균일한 상태를 유지해. 왜냐하면 큰 표면이야. 해수면이지. 수면이지, 수면. 어디에 노출되어진? 공기에 노출되어진 큰 수면과 그 다음에 물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요 두 가지 때문에 비록 녹색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산소의 풍부한 공급은 거의 전 시냇물 전체에서 균등하다, 균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것이 뭐에 도움이 된다? 쉬운 respiration, 호흡이지, 그지? 쉬운 호흡을 하도록 도와준다. Because of this reason, 이런 이유들 때문에 the animals in running water야. 움직이고 있는 물 속에 있는 동물들은 아주 예민해. 뭐에 예민하다? 줄어든 산소 내용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스트림 커뮤니티자, 시냇물에 있는 각 그 동물의 공동체들은 특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 어떤 유형의 유기적인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오염이 뭐 해주는 오염이야? 줄여주네. 산소 공급을 줄여주는 이 오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자, 그리고 policy makers, 정책 입안자들이야.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끊임없이 작업해야 돼. 뭐 하려고? 예민한 환경에 대한 우려. 요거를 뭐하고 균형을 맞춰야 돼? 개발되고 있는 경제. 이 경제가 어떤 경제냐면,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의 컨선즈지. 우려사항들. 요거 두 개하고 예민한 환경이라는 우려사항 요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추려고 정책 입안자들은 끊임없이 작업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거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시냇물 전체에서 균일하게 산소가 공급이 됐는데 어떤 특이한 경우에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그 줄어든 산소 공급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야. 근데 3번은 정말 엉뚱한 얘기야. 정책 입안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4번을 다시 봐. 유기물질이야. 유기물질. 어디에서 나오는 유기물질이야? 오수지. 오수나 폐수. 혹은 페이퍼밀. 제주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요런 거에서부터 나오는 각종 유기물질들이 이제 버려져. 대량으로, 이때 large quantities야. 대량으로 버려질 때, 어디로? 시냇물로 버려질 때, 물속에 있는 산소는 다 소비되어지거나 다 쓰여져. 어디에서? 그 유기물질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decay, 없애는 거지, 그지? 소멸시키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산소가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물 전체의 산소 양이 떨어지게 돼. 그러면 이런 식의 이런 유형의 시냇물이 오염이 됐다는 얘기지. 시냇물 오염은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 어디에서? 과도하게 개체수가 모여 있고 또 산업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산소 부족을 겪게 되는, 그지? 시냇물이 산소 부족을 겪게 되어서 많은 시냇물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산소 부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개체수가 줄어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정책 입안자 얘기가 나오는 건 일단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하천의 공기다. 하천의 공기는 그 수면과, 그지? 하천의 해수면과 공기와의 접촉으로 인해 하천의 산소 공급이야. 산소는 수면과 공기와의 접촉으로 인해 공급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폐수나 오수를 버리게 되면 오수를 해천해 버렸을 때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데 박테리아를 분해하고 없애는데 산소가 필요해. 산소가 사용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하천의 산소양이 부족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체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 대충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3번 문장만 좀 엉뚱한 문장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지? 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으로 가보자. 5번은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거지. 40번 문제라고 봐야 돼. 자, 40번 문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야. You can't have a democracy. 당신은 민주주의를 가질 수가 없어. 만약 뭐 한다면, 네가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의 이웃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다. 뭐에 대해서? 공통의 이익이지. 공통하지 말고 뮤추얼이 정확한 뜻이 상호야. 상호 이익이나 상호 관심 분야. 특정보다 관심 분야겠지, 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웃과 직접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면 당신은 도저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없어. 자, 그러면서 토마스 제퍼슨 얘기를 넘어간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후에는 enduring,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 뭐야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 민주주의에 가지고 있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came to a similar conclusion,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자, 여기까지만 내용이 다 나온 거지. 국민들과 상호 관심사를 직접 논의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야. 그지?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또한 마찬가지다. 토마스 제퍼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직접 민주주의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는 이 단어가 이제 프리션트 선견지명이 있는 거지. 자,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어. 미리 션트 알다라는 뜻이거든. 선견지명.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에 대해서. concentrated power는 집중된 힘이지, 그지? 한쪽으로 집중된 권력이 생겼을 때 그 집중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리 아주 시대를 앞질러 갔다는 얘기야. 선견지명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회사에서든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든 혹은 exclusionary political institution, 배타적인 그런 정치 제도권 안에 있었던 간에 뭐든 간에라는 뜻이지, 그지? 간에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가지는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빨랐어, 이 사람이. 그리고 직접 참여, 그건 직접 참여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에 대한 참여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 What had made American Revolution? American Revolution은 이제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독립전쟁을 가리켜. 특이하게 미국의 독립전쟁을 가능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런 시민들의 직접 참여였어. 그리고 새로운 대중들에게 뭐를 줬어?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도 다름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준 것도 직접 민주주의였다는 얘기지. 자, 그 얘기고. Without that involvement. 그런 식의 참여나 개입이 없었더라면야 그 공화국은 아마 죽어서 버렸을 것이다. 자, 결국 he saw a need. 그는 필요를 봤어. 뭐 할 필요? 국가가 의미상 주어지 to be subdivided. 나누어질 필요를 그는 직접 본 거야. 여러 개의 world. 이 world라는 단어가 이제 구역인데, 여러 개의 구역을 나누어야 되는 거지. 정치적인 단위, 다시 말해서 너무 작아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워드로 이 나라를 다 쪼개놔야 된다. 나눠놔야 된다. 자, 분권이지, 분권. 중앙집권 대 중앙집권, 분권이지, 분권. 지방 분권. 요거 사이를 대립시키고 있는 구조야. 자, 그리고 또 representatives for each ward. 각 구역의 대표자들은, 그것도 in the capital, 그 수도 안에 있는 대표자들은 ought to be responsive to. 반응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시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거나이즈, 조직되어져 있는 시민들에게 반응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그럼 이게 각 구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이고, vibrant democracy, 아주 활발한 민주주의는 그것도 conducted locally, 지방에서 수행되어지는 아주 활발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것이 제공해준다. 적극적인 기본 단위를. 누구에게? 민주적인 삶에게, 대중들의 민주적 삶에게 적극적인 기본 단위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어떤 민주주의야? 지방 분권화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A vibrant democracy conducted locally. 특히 locally라는 요거 단어는 어휘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어. 어휘. 예상 가능한 문제야. 그리고 with that kind of involvement, 그런 식의 참여나 개입과 함께라면 the republic, 이 공화국은 might survive, 살아남고
더 번창할 것이다.가 되겠지, 그지? 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찬성,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에서 당연히 지방분권이 좀 더 힘을 가지게 되겠지. 그 지방분권이 될 경우에 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참여야.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경우에 국가는 더 오래 생존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약한 걸 그냥 같이 책에 요약에 대해서니까 요약을 보자. 토마스 제퍼슨 argued for 찬성하는 논리를 폈어. 뭐에 대해서? 일종의 땡땡 정부야, 지역 정부겠지, 그지? 인디펜던트 괜찮아. 자, 근데 그게 뭘 강조하는가? 스트레스드 강조하는데 뭘 강조해? 직접적인 참여, 시정 활동에 누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시티즌들이 들어가야 돼.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답은 1번에 드는 게 정답이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실감 300제 데이 5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자. 다음 시간에 또 데이 6 가지고 다시 또 만나자.